피닉스 지역의 여러 소식들을 좀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이 될 텐데요. 첫 소식부터 좀 무게감이 있네요. 피닉스 시내 한 모텔이요. 이게 무면허 의료시설로 운영됐다는 내용입니다. 아, 네. 그 소식 봤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 무면허 운영,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맞아요. 그게 더 심각한 부분인데 과거에 수백만 달러 규모의 AHCCS 사기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네. 애리조나주 의료보장 시스템 관련해서 큰 사건이었죠. 기억합니다. 바로 그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클리닉이랑 이 모텔 시설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정말요? 그 클리닉과 연관이 있다고요?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팍스10 저스틴 럼 기자가 취재한 내용인데 이걸 보면 과거의 그 대규모 사기 조직이 어쩌면 형태만 바꿔서 다시 활동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특히 이런 종류의 시설은 뭐랄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처음 허가받은 이후에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또 관련된 사람들의 범죄 이력 같은 걸 제대로 확인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에 좀 구멍이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단순히 그냥 한 곳의 일탈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의료 시스템이나 감시 체계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걸 수도 있겠군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규제는 있는데 그게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그 간극을 보여주는 사례일 수도 있고요.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할 부분이죠.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실 것 같은데 약품 관련 소식입니다. 오젬픽이나 위고비, 요즘 정말 인기잖아요. 아, 네. 체중 감량 효과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이것들의 좀 저렴한 대안으로 쓰이던 세마글루타이드, 복제주사 있잖아요. 이게 조제 약국에서는 이제 판매가 금지된다고요. 맞습니다. 5월 22일부터 그렇게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법원에서 제약사 측 주장을 받아들여서 이제 조제 약국들이 이 성분을 가지고 약을 만들거나 팔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면 이걸 저렴하게 이용하시던 분들은 좀 당황스러우시겠는데요. 당뇨 관리나 체중 감량 목적으로요. 그렇죠. 아무래도 가격 부담이 확 커질 수 있으니까요. 약 접근성 문제가 바로 생기는 거죠. 법원 결정이야 뭐 안전성이나 특허권 문제 같은 이유가 있었겠지만 결국 현실적으로는 환자들 부담만 늘어나는 셈이네요. 네, 이게 참 어려운 지점이에요. 신약 개발이나 특허 보호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동시에 환자들이 필요한 약을 구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이번 판결은 그래서 이런 복제약이나 바이오시밀러 관련 규제가 지금 시장 상황이나 기술 발전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또 거대 제약사의 영향력과 공공보건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다시 던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단순히 안전하냐 아니냐 이걸 넘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그 외에 다른 지역 소식들도 좀 간단하게 짚어볼까요? 사건 사고 소식들이 좀 있네요. 네, 보니까 메사 지역에서 US60 고속도로에서 충돌 사고가 있었군요. 안타깝게 한 분이 돌아가셨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뉴리버 지역에서는 마리코파 카운티 보안관실에서 살인사건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남성이 좀 의심스럽게 사망한 사건인가 봐요. 아, 살인사건 수사라 이것도 심각한데요? 네.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템피의 한 술집에서요. 하룻밤 사이에 미성년 음주자가 무려 173명이나 적발됐다고 하네요. 173명이요? 하룻밤에요? 와, 이건 정말 많은 숫자인데요. 그렇죠. 합동 단속 작전 중이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엄청나네요. 그리고 날씨 정보도 있었네요. 피닉스 지역 날씨는 조금 더워지긴 했지만 그래도 최고 기온이 화씨 87도, 섭씨로는 한 30.5도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아직은 괜찮은 날씨였던 것 같습니다. 네, 활동하기 좋은 날씨네요.